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맥박은 좀 느려집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사람 몸을 살려야 되잖아요. 막 쥐어짠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 심장은 지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진짜 심각한 경우는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맥,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주로 전공을 하고 있는 이기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정맥이요, 아니 부자에 가지런할 정자에 맥박맥을 써서 가지런을 하지 않은 모든 맥박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정상이라고 했었을 때 범위는 맥박이 분당 60개에서 100번 정도 뛰는 걸 정상이라고 하고, 맥박이 맥을 짚었을 때 60번이 되지 못해요 라고 했을 때는 느린 맥, 서맥이라고 부르고, 분당 100회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빠른 맥, 빈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느린 맥, 빠른 맥 모두 다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맥박은 좀 느려집니다. 우리 신생아들 맥박은 140개 분당 이 정도 뛰게 되고, 초등학생들 맥을 짚어보게 되면 110개, 120개는 다들 뛰거든요. 고등학생도 90개 이상은 보통 유지를 하게 되는데, 40대, 50대가 되면 통상 분당 60회 내로 떨어지게 되고, 나이를 더 들어가서 80대 노인이 되게 되면 50회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맥이 느려지는 거는 정상적인 과정인 거고, 이 부정맥이 왜 생겨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노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병적으로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은 어지러워요 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증상은 숨이 가빠요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심해지게 되면 저 쓰러질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제 눈앞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맥이 느려지는 경우는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동반을 하게 되고, 보통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질병으로 가게 되면 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큰일 났다,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나 핑 돌고 쓰러질 것 같아. 이게 한 번이면 잠깐 이랬겠지라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내 몸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잖아요. 이 심장 입장에서는 사람 몸을 살려야 되잖아요. 막 쥐어짠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심각한 경우는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맥박이 느리다고 응급실에 온 제 환자가 이제는 박동기 시술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환자가 시술실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심장마비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즉 심장이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린 거죠. 다행히 병원이었으니까 얼른 마사지하고 시술실까지 데리고 와서 빠르게 시술해서 살렸는데요, 가만히 놔두게 되면 심한 경우는 단 몇 시간 안에도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맥성 부정맥을 발견하게 되면 빠르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나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가장 간단한 거는 약물이겠지요. 약을 줘서 환자의 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은 약물은 서맥성 부정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줬었을 때 잠깐 맥이 올라오는 듯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으로 이 서맥성 부정맥을 치료해야지라는 경우는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가 서두에 맥박은 1분에 60개 이상은 띄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심장 안에서 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 공장이 망가지게 되면 60개를 못 만들어내요. 심장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심장을 쥐어짜다 보니까 결국 그 심장은 지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맥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망가졌으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박동기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제 유튜브에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인공심 박동기라 그래서 맥박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맥이 잘 건너가지 못할 때, 그때는 박동기 시술을 해야 됩니다. 실제 박동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전통적으로 넣는 박동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게 요즘에 나와가지고 많이 하는 시술이거든요. 이 박동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흔히 이 박동기가 위치하는 곳은 어깨 밑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왼쪽 어깨 밑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박동기가 여가 있으면 이 안으로 뭔가 심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렇게 유도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거든요. 보통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이렇게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선이 두 가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맥박을 들여보면 쿵쾅 쿵쾅 하잖아요. 조금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쿵쾅할 때 위에 심방이 수축을 하게 되면 쿵, 밑에 심실이 수축하면 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쿵쿵쿵만 할 수도 없고 쾅쾅쾅만 할 수도 없고 쿵쾅 쿵쾅 맞춰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선을 다 넣습니다. 끝에가 보게 되면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장이 뛰니 안 뛰니를 감지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 선 끝에가 또 여기 끝에를 보게 되면 이 끝에가 보면 이 나사가 나와 있어요. 이 나사선이 심장 근육에 이게 딱 박히게 되거든요. 이 안으로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움직인다든지 심장이 계속해서 심장 뛰잖아요. 박동을 하잖아요. 튀어나와 버리게 되면 박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할 목적으로 심장 근육에 박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안 뛰어라고 감지가 되게 되면 이 박동기에서 심장 뛰어라 라고 전기 신호를 밑에 내려보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쿵쾅 하고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심장이 잘 뛰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내보내지 않아요. 잘 안 뛰는 순간 바로 신호를 내보내갖고 심장을 쿵하게 수축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가 요즘은 이렇게 조그만한 박동기를 넣게 되는데요. 차이가 나죠.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되게 조그마죠. 무전극성 심박동기는 아이디어 자체는 실은 197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짠 하고 등장을 했던 거는 거의 2020년 경에 접어들어서 등장을 했거든요. 어깨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리로 들어가거든요. 허벅지에는요 굵은 혈관들이 있어요. 이 굵은 혈관을 통해 가지고요 긴 파이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실제로 쓰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시술할 때 이런 걸 쓰게 되는데 박동기가 들어갈 정도의 절개만 하거든요. 1.5cm, 크게 잡아도 2cm, 2cm 정도만 절개를 하게 되고 다리 혈관을 통해 가지고 쭉 밀어 넣어 가지고 심장까지 끌어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서 여기에다 딱 고정해 놓고 무선 심박동기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빼버리게 됩니다. 시술 시간도 매우 짧고 시술 과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무선 심박동기는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8년 그리고 최근 나온 기술로는 15년까지 늘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동기가 넣을 수 없는 분들한테 새롭게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박동기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혈액투석은 이 양쪽 팔에 혈관에다가 동정맥류로 해가지고 투석하는 곳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양쪽 팔에다가 만들어요. 만들게 되면 박동기선이 일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투석 혈류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이런 방식보다는 최근에는 무전극성 박동기를 더 선호를 하고요. 또 심장 안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심장 안에 한번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항생제를 오래 썼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무전극성 심박동기를 많이 추천을 하게 되고 또 전선이 지나가는 혈관 자체가 막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옵션이 아예 없어요. 무전극성 심박동기를 넣을 수밖에 없고 보통 이 전통적인 박동기는 피부 밑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넣게 되면 이 피부가 다 아물고 또 그 아래 조직들이 다 아무는 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얘는 허벅지에다가 한 1cm에서 2cm 차이만 절개를 하게 되고 짧게는 6시간에서는 길게는 1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시술했으면 내일 환자가 걸어서 퇴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쩔 수 없는 경우 혈액 투석을 하신다든지 혈관이 없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전통적인 방식이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이 무선 심박동기든 다 보험이 됩니다. 염증은 전통적인 거는 염증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내가 절개하는데 균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기계에서부터 심장 안까지 염증이 쫙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싹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이쪽에다 있으면 반대편에다 이렇게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염증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염증이 생겼다는 보고는 거의 없어요. 일단은 우리 몸을 도와주려고 잘 만들어 놓은 장치고 수십 년간 발전을 했잖아요. 사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운동도 대부분 제약을 두지는 않아요. 나는 활동적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선 심박동기를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85이 되신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시술하러 왔는데 나 다음날 골프장 가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셨거든요. 바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골프를 치게 되면 스윙이 크잖아요. 수영을 해서 뭐 저병한다면 되게 활동 범위가 크잖아요. 그럴 때 이 무선 심박동기는 전혀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골프 그런 거 없죠?
안 터져요.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방식의 심박동기는 수영 똑같이 하셔도 돼요. 골프 치셔도 돼요. 단 6개월 이후에 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선들이 다 안정화가 되고 기계가 완전히 내 몸에 적응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방식의 이 박동기를 썼을 때는 운동에 약간은 제약은 있습니다. 이 박동기를 통해서 선이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철봉에 매달리게 되면 팔이 쭉 늘어나잖아요. 운이 없으면 쭉 늘어나면 선이 톡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평행봉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평행봉에서 힘 막 주다 보면 그를 일은 드문데 이 선이 또 뚝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벤치프레스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 마라 말은 하진 않는데 무거운 무게를 들지를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아령 같은 걸 할 때도 제가 추천드리는 무게는 한 20kg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점은 좀 있어요. 2012년도 13년도까지는요 모든 박동기는 MRI를 못 찍었어요. 2013년도가 되면서부터 MRI를 찍을 수 있는 박동기가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MRI는 엄청나게 센 자기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MRI를 찍게 되면 자기장이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다 보면 이 기계하고 전선의 자기장이요 열을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찍으러 들어가게 되면 기계 또는 이 유도선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정형외과에서 잘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심심치 않게 박동기가 망가져서 오십니다. MRI가 되는 박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와서 핸드폰에 비행기 모드가 있는 것처럼 박동기도요 MRI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서맥성 부정맥, 맥이 느리다는 게 에이 좋아지겠지 라고 간과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지러워 또 숨이 차 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보세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큰 불편함 없이 상처도 별로 없이 오랫동안 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꼭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방문을 해보시고, 병원 무서운 곳 아니에요.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이기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